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온라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입니다. 예, 오늘 행사는 공정거래 실천 모임,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 그리고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연구소가 공동 개최합니다. 이 네 단체는 2018년부터 공정거래위원장을 모시고 그 한 해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가졌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갑자기 닥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취임하신 그 조성욱 위원장님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처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온라인으로 한 것이 저희도 이제 이 행사는 처음인데요. 많은 분들을 이제 행사에 모시지 못해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오히려 이 온라인 생중계라는 방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포맷인데요. 위원장님께서 그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축사도 하시고 또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은 더 뜻깊은 자리인 것이 직접 발표를 하시고 지정 토론 패널과의 또 그 가감없는 대화와 또 온라인 청중들이 보내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저도 그 이런 일들 많지는 않은데 또 위원장님 직접 해주시는 말씀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가 40주년이고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통과되었고 중요한 입법들을 앞두고 있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경청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를 조성욱 위원장님께 넘겨서 준비하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방향,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이제 저희가 2021년 저희 업무 추진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2021년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겁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여건은 어떤가 먼저 보시면은 사실은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잘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올해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 회복에 힘입어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 반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갖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추진 여건에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속화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에서의 쇼핑 거래액의 급증이 저희가 2020년에도 이미 경험을 했고요. 데이터 산업, 비대면 금융, 스마트 금융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거다라는 게 저희가 예상하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여건에서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게 경기 회복세에 비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분야의 회복 속도는 더디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 2020년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시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받은 대면 서비스 분야에서는 고용과 소비가 모두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이고 여기에 따른 회복 속도도 완만하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체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여건 속에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가 여러분들의 관심 사항일 텐데요.
저희들이 이제 크게 보면 6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가불간 포용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 집단에 있어서의 소유 지배 구조를 건전하게 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과 거래 관행을 형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을 강화를 하겠고, 그리고 공정거래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정경제를 뿌리내리게 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확산을 촉진을 하며 동시에 혁신기업의 성장을 보장하도록 노력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권익 보장을 하고 국민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공정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공정이 뿌리내리는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 경제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핵심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정책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크게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규범을 정립을 하고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기반을 강화를 하며 소비자의 안전한 비대면 거래 환경을 조성을 하고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 규율을 통한 혁신 동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저희들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시장 참여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시장의 신뢰를 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다라는 게 우리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규범이 도대체 무엇이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저희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플랫폼은 다면 시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과 플랫폼의 거래 관계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플랫폼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에 관해서의 P2B 관계, 그리고 플랫폼이나 입점 업체를 에서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플랫폼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간의 이슈도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작년 입법 예고를 끝내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올해 국무회의를 1월 달에 통과를 하고 1월 26일 날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날 국회에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플랫폼하고 입점업체에 있어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계약서를 교부를 하라. 그리고 계약서에는 실제로 어떤 가장 기초적인 게 계약서 교부를 통해 가지고는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을 줄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표준계약서하고 공정거래 협약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정거래 제도에서 법에서 들어가 있던 불공정 행위 금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플랫폼과 소비자에 있어서의 이 관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전면 개정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그 이전까지는 중개거래업자라는 걸 고심을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 책임을 부여를 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주요한 방향 설정이라고 보시면은 검색 결과나 후기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를 하고, 또한 여기에 위험 요소가 발생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임시 중지 명령을 확대를 하고, 이 안에서도 저희는 또한 동의 의결제를 독립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 디지털 경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경제는 디지털화로 전환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취약계층의 일부는 오프라인에서 가맹점이나 대리점 등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대리점이나 아니면 가맹점의 본부들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맹본부 등이 온라인 판매를 확대를 하면서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한번 세우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온라인몰에서 화장품을 5,000원에 세일을 합니다. 근데 오프라인에 있는 가맹점에는 이들 화장품의 공급 가격이 5,500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가맹본부 등이 온라인 판매 관련한 정보를 갖다가 가맹점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 갖고 창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 계획을 갖다가 조금 더 확정할 것이냐 이런 가맹점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오프라인에 있는 가맹점 등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폐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취약계층으로는 택배,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있는데 이런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단계별로 계약서를 점검하고 또한 이러한 계약서대로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택배 회사나 아니면은 이 배달 기업들이 자율 시정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 저희는 표준 계약서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예, 디지털 경제 분야에 있어서 또 하나는 안전한 비대면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는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가끔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무료 체험 이후에 유료로 전화를 하면서 추가적인 고지가 없이 자동 결제하는 행위라든가 여러분들은 이게 광고인지 몰랐었는데 인플루언서들이 그러니까 뒷광고라는 말로 이렇게 돈을 받고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보실 거고요. 아니면 후기에 있는 게시판 조작 등 하는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몰에 있어서 배송 전에 소비자가 취소한 주문에 대해서도 배송비를 부과하는 그런 불공정한 행위를 점검을 할 것이고 국내의 OTT 사업자 등에 있어서 중도 해지 시에 환불 제한 등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일부는 시정을 했고 앞으로도 시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분야에 있어서 시장 획정과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 심사 지침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저희가 2019년 11월부터 만들고 있는 ICT 특별 전담팀에 대해서 재편을 해서 앱마켓과 오토 분과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핵심 정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한 이런 가불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불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고 의뢰 협상력이 제고를 통해서 협력적인 거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신속하게 지급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그리고 또한 비대면 거래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불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공정거래 협약을 이제는 중견,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 확대를 통해서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계약서 업종 확대를 보시면은 업종을 좀 더 세분화해서 도소매 업종은 1종에서 3종, 서비스업은 이제 5종, 그리고 대리점에서도 12종에서 이제는 18 분야에 있어서 이런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는 업종이 확대될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미 그러니까 2월 2일 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아울렛 그리고 복합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전 유통 분야에 있어서의 상생 협약 캠페인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모범 거래 모델을 기초 지자체에 밑에 있는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는 의뢰 협상력 제고 등을 통한 협력적 거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 조정 협의권을 추가로 부여를 하고 가맹점주 단체의 신고제 그리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가맹본부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한 1+1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에 있어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소규모 가맹본부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 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를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확대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신속하게 지급되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에 대한 사전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서에 하도급 대금 산정 정상 기준을 기재함으로써 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도록 하고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직불에 대한 합의 시 대금 지급의 방식, 기한 등에 관해서는 서면 합의를 하면 직불 합의로 인한 지급주권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유통업의 특약 매입 거래, 위스탁 거래에만 규정되어 있는 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 거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비대면 거래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든가 온라인몰의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체에게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 증가 우려가 높은 건설 분야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정책 세 번째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소유 지배 구조와 거래 질서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당 내부 거래 근절을 통해 건전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개정된 기업 집단 법제의 안정적인 착근을 통해 편법적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제도 및 정보 공개 등 시장 압력을 통한 투명한 소유 지배 구조로 유도를 하고 규제 합리화를 통해 대기업 집단 규율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 내부 거래 근절을 통한 건전한 거래 문화 확립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해 관심 있는 분야는 이렇습니다. 급식, 주류 등 국민생활하고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 거래를 적극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쟁 제한성이 대기업 집단 못지않은 중견기업에 대한 감시도 저희들이 지속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법인에 대한 계열사 거래 현황에 대한 공시제도, 그리고 친족분류 신설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내역에 대한 제출을 의무함으로써 이런 공시제도 강화를 통해서 우회적인 내부거래를 차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보도자료를 낸 부분인데요. 물류나 SI 업종 일감 나누기 자율 준수 기준 마련을 하고 일감 나누기 실적도 공정거래 협약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작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도 나오겠지만은 개업 집단 법제의 안정적인 착근을 위해서 통해서 편법적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해야 되는 거는 작년에 통과된 공정거래법에 대한 하위 법규 마련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재계 등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 등과 충실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시면은 새롭게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라든가 공익법인 등에게 설명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이들 회사의 출자 관계 내부 거래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를 좀 강화해서 시장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관계된 내용입니다. 공시제도와 정보공개 등 시장 압력을 통해서 투명한 소유 지배 구조를 유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임원 현황이나 서면 전자투표제 운영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한 공시 항목을 신규로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거래 관련한 공시 항목을 자산 유형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지주회사 현황을 기초 현황과 심층 분석 정보로 구별하여 연 2회 공개를 하고 내부거래 정보 공개 대상을 현행 상품 용역 거래에서 자금 자산 거래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시장 압력을 통해서 소유 지배 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저희는 또한 동시에 규제 합리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공정위 판단에 의하면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은 PEF 전업 집단을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를 하고 임원 독립 경영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감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은 소규모 비상장의 경우에는 공시 부담을 면제하고 지주회사 신고 보고 관련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의 네 번째 핵심 정책입니다.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과 거래 관행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저희의 정책으로서는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기술이 보호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을 하고 효과적인 M&A 심사를 통한 경쟁적 시장 구조 확립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경쟁 제한적 규제 중심의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합과 독점력 남용 등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함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규범을 준수하는 유인 구조를 형성을 함으로써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과 거래 관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기술이 보호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크게 벤처 지주 회사와 CBC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벤처 지주 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자회사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BC 관련 외부 자금 출자 비율 한도 및 비율 한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이런 내용이 보고되도록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 자료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를 하고 승인도 및 회로도 등에 대해서도 기술 자료로 인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효과적인 M&A 심사를 통한 경쟁적 시장 구조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조정이 예상되는 항공, 조선, 기계 등의 업종에 있어서 M&A 심사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속하게 한다는 말이 졸속 심사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경제에서 더 활성화될 방송, 통신, 반도체 분야의 M&A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M&A 심사에 있어서는 혁신 저해가 우려되는 큰
그런 잠재적인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사를 강화를 하고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투자 목적의 M&A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M&A 심사를 합리화하는 노력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사건이라든가 심사를 통한 그러니까 경쟁 구조를 강화하는 것 말고도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 및 거래 관행 형성을 통해 가지고는 저희가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이나 신기술 활용을 통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업종에서 두 가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리퀘어먼트가 양쪽에 각각 있는 경우에는 두 개를 합쳐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보겠고요. 신기술 활용을 통한 시장 진입은 예를 들면 항공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항공기를 보유하는 게 필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드론이라는 새로운 신기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공기 보유를 없이도 항공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네, 또한 담합과 독점력 남용 등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단을 하겠습니다. 의료 분야, 언택트 분야, 부품과 중간재 분야 등에 있어서의 담합을 집중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제약 등 신산업 분야의 국내 독과점 기업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그러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시를 강화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허권에 대한 남용의 경우에도 감시 강화를 하겠습니다. 예, 경쟁규범 준수 유인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니까 사건과를 통해서만 이 경쟁이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수범자인 기업들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를 기업 안에서 활용을 할 때 경쟁구범이 보다 자율적으로 준수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CP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나 시정조치 이행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핵심 정책 5번째입니다.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소비자 친화적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를 하고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 구현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하며 소비자 피해 취약 분야에 있어서의 불법 행위 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피해 예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기반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별 소비자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저희가 공개하는 부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맡아서 하는데요.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정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있어서 소비자 지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원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지원하는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사업 중심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슈를 발굴하고 실태 조사하고 대안 도출 등 업무 전반에 있어서 소비자원이 소정위의 소정위를 지원하는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안전한 권리와 알 권리 구현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에 의하면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권익이 바로 소비자가 안전할 권리와 정확하게 제대로 알 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앞으로도 좀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이 행복 드림이라고 해서 소비자에 관한 모든 정보의 포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털을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에서 국내 안전 정보를 원스톱 제공을 하고 안전 기준이 미비한 해외 리콜 제품이나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재정 개정을 통해 갖고 범정부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항균, 에너지 효율, AI 등에서의 부당 광고는 저희가 시정을 하고 아동이나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비교 정보 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비자는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자들입니다. 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감으로써 소비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을 보시면은 소비자 피해 취약 분야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판매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설치에 관련하여 설치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이 미흡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조 업체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자본금 유지 의무 부과 등을 통해 가지고 이들 업체의 건전성을 강화를 하고 장래, 혼례 이외에 기타 가정의뢰, 여행 상품 등까지 이 부분들이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할부거래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자본금 유지 의무에 대한 이 의무 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권익 증진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온라인 분쟁 해결 등 비대면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며 단체 소송 제기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 중 컨슈머 센터드 매니지먼트 인증을 대기업 위주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산함으로써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할 노력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 권익 증진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 민간 재단을 만드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이들 조합의 조직과 재무적 기반 강화 등을 통해서 조합원의 소비 생활 향상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핵심 정책의 6번째는 공정거래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속한 시정과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행체계를 구축을 하고 공정거래 정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정책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신속한 시정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집행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지자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과 하도급 유통 분야에 있어서 분쟁 조정 권한에 대해서 지자체에 위임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게 발주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부여를 하고 불공정 하도급 피해 산정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실시 근거 마련을 하는 등 조정 제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을 하고 대리점법에 동의 의결제 도입 등을 통해서 피해 구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정거래 정책 추진 역량 강화인데요. 사건 처리 시스템이라는 방식 개선을 통해서 사건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40년 동안 축적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그리고 사건에 대한 DB 작업을 드디어 마쳐갖고 2월에 3월부터 정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이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건 처리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으로써 조금 더 사건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노력도 같이 하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오늘 이
간담회를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공정거래 조정원이 아니라 공정거래진흥원으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을 획신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 연구를 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동의 의결이라든가 저희들이 내린 이행 명령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에 정책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활기차고 따뜻한 우리 시장 경제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2021년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펼칠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 비전과 또 세 가지 핵심 추진 과제 그리고 6가지 또 핵심 정책으로 나눠서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저희가 장례 정리를 위해서 한 5분 이내로 약간 좀 화면이 정지 상태일 텐데요. 어디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말 박진감 넘치는 토론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 시간 갖겠습니다.